그 영어 찬양 참 좋죠. 항상 영어로 부르면서 이거를 집이나 이런 데서 한국말로 자기가 번역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사를 한국말로 바꾸거나 이럴 때 참 좋아요. 그리고 영어 발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말이나 중국말보다 훨씬 찬양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서 영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어 찬양을 하셔야지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국제적인 민족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섞여 있을 때는 영어 찬양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는 세계 모든 사람이 보통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것은 영어 국가가 왜 전 세계 국가가 됐냐.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영어권 국가들이 이 신사적으로 살아요. 영어권 국가는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렇게 그 침략적으로 하질 않고 전쟁에서 압제당했을 때 그 압제하는 자기네보다 독재 국가를 파괴하고는 그 민족끼리 그냥 살게끔 해요. 자,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전쟁이 어디 전투예요? 1, 2차 대전에서 미군이 몰살을 당한 장소가 있어요. 유황도하고 오키나와 전투예요. 미국 사람이 거기서 그냥 싸그리 몰살을 당하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10명 죽을 때 미국 사람 1명 죽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3대1 비율이에요. 일본 사람 3명 죽을 때 미국 사람도 막 50% 죽고 30% 죽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몰살을 당한 거예요. 미군들이 거기. 근데 그 점령하고 일본 사람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키나와 땅 그냥 일본한테 주고 유황도 땅도 일본한테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역사상 미군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살육하고 이러질 않아요. 웰컴 동막린가? 뭐 이래서 반미 영화들 있잖아요. 그건 전쟁하다가 그렇게 죽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잡고 학살을 하고 이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독재 국가가 먼저 쳤기 때문에 얻어맞은 나라가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진주만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선전포고도 안 하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평양 함대 와해시킨 거죠. 그리고 필리핀에 있던 미군을 그냥 점령하려고 달려드니까 메가더가 그때 보트 타고도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태평양에 미국 군기지가 있는데 그걸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학살을 한다 이러면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쪽에 많거든요. 그러면 싸그려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을 죽지 않고 이기려면 석유가 인도네시아 보르네이 섬 그쪽에서 실어져서 일본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 필리핀을 먹어서 필리핀에서 중간에 그 선박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본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 모든 아킬레스건만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상륙할까, 필리핀 상륙할까. 필리핀은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놔두고 일본이 필리핀을 다 먹은 상태인데 필리핀 그 수만 개의 섬을 놔두고 대만 섬 하나를 제주도 비슷하게 생긴 걸 하나 먹는다고 커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이 먼저 상륙이 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그러는데 필리핀이 제발 자기를 미국에 52번째 주로 넣어달라고 필리핀 정부가 국민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가 필리핀은 자기네끼리 살아야지 그 필리핀 사람들 거를 미국에 종속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해방만 시켜주고 또 클라크 공군기지가 있으면 나가라 이러니까 또 미국은 다 나가요. 니네 땅 아니 니네 지켜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나가라고 알았어 나가니까 그 앞에 섬을 다 중국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온 거냐면 땅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착취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뺏어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소위 말해서 자기 국민을 죽이고 괴롭히는 국가 군대하고만 싸운다. 그리고 되도록 우리 군인은 쓰지 않는다. 우리 군인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철학이 있다고요. 이게 미군을 연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어도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정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의 세계가 아니고 공화당의 세계인 거예요. 옛날에 민주당이 착했는데 지금 변절이 돼서 미국 민주당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그쪽으로 지금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잘 살지 무너질지는 하는 거 보면 알아. 근데 모든 국가는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도 나중에는 이게 나쁜 나라가 돼요. 예? 망하건 잘 되건 간에 전부 국민을 핏바라먹는 적그리스 국가로 세계 통합이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되냐? 빚을 지고 사는 것을 모든 국가마다 협력을 하고 빚 문제를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줄지 뭐 해 줄지 IMF다 월드뱅크다 이런 거를 전부 채무기관이에요 다. 그러면은 빚 앞에 장사가 없고 빚 앞에 든든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노예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려막기를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빚으로 다 돌려막으니까 요즘은 정수기를 판매해요. 대여해서 매달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사기를 팔았어요. 근데 빌려주고 매달마다 얼마씩 내서 그게 전부 복사기 회사도 빚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마기 회사 있죠. 보디 프렌드가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판매를 수백만 원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자금을 빚을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매달 얼마씩 갚으면은 그거 갖고 이 제조업인데 정수기 회사건 비대 회사건 이게 금융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퇴직금을 받아가래요. 퇴직연금을 받아가래요. 퇴직연금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매달 가져가라는 거예요. 덩어리 돈을 하면 굴리는데 불편하니까 뺏기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퇴직금을 못 주고 퇴직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건 빚을 돌려막고 있는 거예요. 회사들이 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퇴직금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님들 할아버지 세대 퇴직하면 30년 근무하다가 회사 퇴직하면 퇴직금 목돈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업이 금융업을 하지 않을 땐 그게 되는데 현찰이 많을 땐 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다 돈이 없어. 현찰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삼성생명 삼성 무슨 투자자문회사 금융업에 뛰어드는 건 뭐야? 전부 다 남의 돈 갖고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재벌도 그런 거예요. 재벌도. 지금 뭐 바벨탑 지형 그룹 있죠? 롯데그룹 넘어가네 마네 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 뭐 마이너스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망할 때가 있고 모든 나라는 국가 권위가 무너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경제나 정치 위기가 오니까 기존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게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렇게 될 때는 어느 전문 분야를 내가 전공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재다능하게 다 많이 대충 알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좋은 이 전문가들을 친구 삼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능으로 못 산다고.
근데 뭘로 살아? 자기의 성실과 정직함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재주, 자기 전공 지식으로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그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포크 하나 위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부예요 다. 예? 천사 날개가 몇 개냐 뭐. 아니 그거를 성경에 없는데 굳이 그거를 너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싶어?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알아. 너무 그 비현실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중요했으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자, 복의 근원이신 분이 그런 거 설교를 집중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왜 포크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는지 그런 거 연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하면은 목회도 못 한다니까.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려면 성경 연구하고 이래서 언어 실력이 좋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기를 주고 이게 성격이 좋아야 돼. 그리고 영어를 해야 돼. 이동규 목사님 사실 저보다 영어 잘해요. 우리나라 장관이 오클라호마 주 방문했을 때 외교사절 공식 통역한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통역해주고 거꾸로 영어로 통역하고 막 이랬어요. 예. 근데 또 깡패 나타나면 두드려 잡어. 멋있잖아. 내가 볼 땐 꼭 다윗 같아. 예.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운동자라고 뭐 이러면 다 깡패였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으로 쭉 아기 때부터 그렇게 신앙으로 키우시는 집안에 태어나니까 사람이 멋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무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사잖아. 이동규 목사님이 괴롭힌 사람 없잖아요, 여기. 예? 나보다 영어 잘해요. 나보다 영어 잘해요. 나는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말하고 듣고 이거는 현지인처럼 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기서 목사님보다 영어 잘하는 어린이들 많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뜻을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 분야가 있지만은 자기 분야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보면은 지도자가 돼요. 근데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 이렇게 보면은 종업원 돼 가지고 계속 취직거리만 끌려다니고 이력서만 내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세상을 봐.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불편하며 정부가 많은 예산안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하는데도 정부 서비스가 불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공무원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탑승한 항공모함이 간대 봐. 이게 방향을 틀려면 한참 회의를 하고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공무원 집단의 그 거대한 100만 명의 조직이 항로를 바꾸려면 1년이 걸려서 회의를 해서 통과해야 1년 후가 방향키가 틀어진다고. 굉장히 느린 거예요. 공무원 서비스가.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큰 블루오션이 된다고. 1년 있다가 항공모함이 키를 돌린대. 그러면은 야, 그동안 우리 사업 마음껏 하자. 손님들 항공모함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 거 이용하세요. 나사 우주선 타지 마세요. 스페이스 X 회사를 이용하세요. 서비스가 빠른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더. 나사가 빠져가지고 우주선이 갔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주인이. 그게 공무원들이 그딴 식이라니까. 그래서 민간 우주선 업체인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지금 태우러 가냐 마냐 이래요.
맨날 갔다가 오고 이거 빠르거든. 근데 나사는 이게 공기업이라서 느려. 그래서 나사가 빠져 있어서 나사인가 봐. 우주 물리, 천체 물리, 천재는 다 데리고 있으면서 느려요, 서비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국가 서비스의 허접함을 메꾸는데 가성비가 탁월한 기업을 하라 이거요. 그리고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그거를 빈틈을 메꾸냐 이거요. 5명의 기업인이 하나의 회사, 가족 회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아. 언니가 문과를 잘해. 그러면 동생은 예술을 하고 막내는 이과를 하고 이러면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열심히 하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잘하라고요. 이런 시대에는. 그리고 전 세계가 골고루 하는 언어인 영어로 뭐든지 하는 식으로 하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영어는 계속 써요. 그리고 제가 경제학과 갔는데 수학을 많이 해요. 근데 수학보다 경제학과는 영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경제학 자료가 영어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수학은 그냥 하면 돼. 예? 수식을 풀으면 돼. 통계 컴퓨터 돌리면 돼. 근데 영어로 다 돼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한다 이래도 영어가 문제인 거예요. 영어가. 졸업해도 영어는 계속 따라와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어를 해본 적이 없어. 난. 그러니까 대학 입학할 때 국어하고는 국어를 해본 적이 없어. 국어를 쓰기만 하지 난 공부한 적이 없어. 국어 공부한 지 수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국어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토종 국어는 없어지고 국제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국어만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국어가 국제적인 언어로 지금 트랜스포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강화되는 게 뭐예요? 일본어랑 중국어를 잘하면 한국말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이럴 수도 있어요. 아타투르크처럼. 터키어인데 아랍어가 불편하잖아. 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알파벳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터키어는 알파벳이에요. 로마 알파벳. 그러니까 읽기가 쉽잖아. 굉장히 쉽잖아. 인도네시아어 보세요. 인도네시아 사전 보니까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알파벳이라고. 인도네시아어 배우기가 쉬워요. 왜 그래요? 미개 국가였는데 거기서 네덜란드 뭐 스페인 뭐 이렇게 서양 열강이 거의 수백 년을 다스렸어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 언어 자체가 유럽 언어예요. 스페링도 알파벳이고 인도네시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슬람어를 쓰니까 아랍어 쓸 것 같잖아. 아랍어가 팔리질 않어.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면 나중에 인도네시아어 연구할 때도 쉽다고. 예? 동양어인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어 중요한 건 다 유럽 거 수입해서 쓰는 언어예요. 한국말이 그렇다고. 한국말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한국말 단어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은 전부 외래어. 야 컴퓨터 온이 돼 있냐? 오프 됐냐? 뭔 소리야? 북한 분들 못 알아듣는 거야. 온오프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의 70%가 옛날에는 한문 쓰다가 요즘은 영어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50년 전에 한문으로 썼다고. 저희 할아버지 저한테 뭐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다 이런 것만 한글이고 다 한문으로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주셨어요. 일제시대 때분은 다 한문을 쓰고 중요 단어 한문을 썼다고. 한글을 잘 안 쓰시다고. 어릴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만 전부 한문으로 세로글씨로 돼 있었어요. 요즘은 영어가 훨씬 많고요. 영어로 다 돼 있고 한글이 보조해요. 그래서 한문도 알아야 되는데 그 영어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영어를 일본은 얼른 받아들였지. 영국 시스템을.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하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일본 때문에 발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양반상 놈 찾다가 일본 사람이 백몇십 년 먼저 수입을 해버려서 우리가 깔아 죽을 뻔한 거예요. 깔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흥선대원군이 없고 영조 정조 때 정조가 서양 유럽 문물 들어올 때 박해를 안 했어요. 근데 영조가 죽어버렸잖아. 똑똑한 왕이에요. 영조가. 뒤에부터는 바보 임금만 오는 거야. 순조 뭐 철종 다 술 처먹고 그냥 어린애고 막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서양 문물 들여오는 게 딱 멈췄지. 그리고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야. 세종대왕이 우리보다 좋은 거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장영실을 통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장영실이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뭐를 발명해 그러면은 뭐든지 국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해시계, 물시계. 근데 그거를 누가 다 멸종을 시켰어? 단종을 죽인 세조, 수양대군이 모든 한문 공부 빼놓고는 다 불질렀어요. 물시계, 해시계 연구하던 자리에 다 불질렀어요. 누가? 수양대군이. 그래서 이게 근족을 친척을 불질러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놈이 다스리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런 놈이 있으니까 북한은 망하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 친척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놈은 정치에서 다 모가지를 쳐야 돼요. 아, 가족과 친척을 매섭게 잘라내니까 국민만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인사권과 재정권을 운영할 때 룰을 지켜야 된다고. 개돼지 같은 놈들이 대가리가 되면은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회사 날려먹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왜 이상한 종업원들이 하는 줄 알아? 그 집이 망하려고 가게 망하게 하는 종업원을 들이는 거예요. 어떤 놈이 종업원을 그런 놈을 들였냐 이거요. 가게를 망하게 하는 놈이 들어오려면 낌새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보면 아는데 그런 놈을 그냥 알바 뛰게 하고 피자 배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니저를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와서 가게 망하는 경우가 없고 라이벌 회사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게 없고 다 내부에서 인사관리 잘못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어요? 애플이 왜 인공지능 개발 못해? 내부 인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사 문제가 있다고. 팀 쿡이 CEO죠. 그놈이 동성연애자요. 같이 사는 성관계하는 놈이 남자라고 지금. 애플이 그게 잘 가겠어요? 가다가 자빠라진다고. 너무 시가총액을 뻥 지른 거야 그게. 보세요 한번. 애플이 그렇게 잘 되나. 예쁘니까 사주는 거예요. 여고생들이 좋아하니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애플. 뭔가 비싸 보이잖아 생긴 게. 나는 애플을 안 써. 팀 쿡이 호모섹스주의자야. 그 사람이 결정해서 판매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사람은 쓰는데 사무엘 목사님하고 이동규 목사님이 애플폰 쓰시나 봐요. 나랑 폴령 목사님은 갤럭시 쓰거든. 불편하시대. 근데 이동규 목사님은 미국 분이요. 소관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 분이요. 그러니까 계속 애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애플 쓰시는 사무엘 목사님은 불편하대. 갤럭시 쓰다가 이렇게 쓰니까 불편하대. 기능이. 그래도 뭐 명품 폰이라고 그러니까 쓰는 건데 언젠가 다 망해요. 언젠가. 응? 언젠가 망한다고. 그래서 최신 거 좋아하지 마. 최신 거 좋아하지 마. 최신스러운 인간 뽑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류가 고전적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한 사람의 유형을
가까이 교제하고 살아야지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거룩한 형상에서 벗어나면은 복을 안 줘요. 원래 거룩한 모양새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는 걸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거룩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돈 들어가죠. 그게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전 세계 권력과 돈이 다 몰리는 거예요. 자, 캘리포니아는 아기를 낙태할 때 도와주겠대. 돈 안 들이고 낙태 쉽게 할 수 있게. 텍사스는 낙태 못하게 해요. 아기 많이 키워도 가난해져도 되니까 아기 키우라고. 낙태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버는데 불편하게 아기 많이 키우라는 거 아니야. 텍사스는. 그럼 텍사스는 빌어먹어야 되고 캘리포니아는 바캉스만 가고 아기는 낙태해서 애 안 키우고 부자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다 텍사스로 와 기업체가. 저주받아서 캘리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텍사스가 수백 년 이게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 죄악이 그 텍사스 땅에 꽉 차면은 그것도 저주받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미시간처럼. 땅은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 수명이 있다고. 악하고 음란한 게 번성을 하면 폐허가 된다고 여호와께서 구약에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거를 보고 이살 다니는 거예요. 나는. 서울의 어떤 지역은 도시 수명이 끝나가고 있어요. 점집이 어디 많어. 끝나잖아. 깃발 꽂은 동네 한번 봐봐. 그게 잘 되나. 깃발 꽂은 거 폴란드 깃발 비슷한 거 꽂은 데 있어요. 폴란드 깃발, 인도네시아 깃발 비슷한 거 하얗고 뻘건 거 이렇게 꽂은 데 있어. 저 판자촌 같은데. 그런 동네는요. 50년이 가도 아무도 인간이 안 살아. 응? 폴란드 깃발, 여기 폴란드가 아닌데 폴란드 깃발 꽂힌 데 있어. 예? 인도네시아 깃발 꽂힌 데 있어. 아유, 그 무당이 사는 집이야 그거. 예?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세요. 무당이 강북에 많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북이 안 되는 거. 자, 청계천 밑에는 명동인데 뭐를 해도 잘 살아. 청계천 북쪽으로는 뭐예요? 조상 묘를 섬기고 제사드리죠. 청계천 바로 밑에는 제사 폐지하고 일본에서 카메라가 왔대. 사진관이 열렸대. 예? 새로운 기계를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가자. 300년 전하고 똑같이 살아요. 운영궁 있는 데는. 에? 청계천 바로 밑에는 일본 제품, 미국 제품, 영국 제품 막 팔어. 양복점하고. 어디가 부자가 돼요. 점을 안 치고 우상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청계천 밑에가 부자잖아. 청계천이 조그만 개울인데 그거 경계로 해가지고 나는 왕족이다 이러고 종로 사는 거는 그 거지 되는 거예요. 청계천 밑으로는 그 종로가 아니에요. 거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네인데 그래. 그래서 땅에 저주가 있는 거를 구약성경 딱 보고는 땅 투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을 그냥 여기 사거리 코너 땅에다 그러고 살면 안 되고 땅을 더럽히는 인간이 거기에 거주하고 자자손손 사냐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땅에다 투자를 하면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은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란한 술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한다고. 왜 자녀들 키워야 되는데 음란한 술집, 기생집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땅을 저주하셔요. 그래서 그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런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뭐 투자할 때가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생필품 쓰는 거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대비할 때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망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항상 거꾸로 물어보고 만물을 보라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질까 그걸 보라고. 그리고 권력과 부가 다 들어가 있는 정부가 잘못될 때 어떠한 불편이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돈이 벌리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할 때 어떠한 것이 빈틈이 생길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메꿔주면 대박이 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친절하도록 습관이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할 때 잘 보세요. 어린애한테는 상냥하고 어르신한테는 공손하고 이게 몸에 배야지 사업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 거지.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잘해주자 이러면 벌써 대접받는 분도 불편해요.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않잖아. 잘해주려고 그러잖아. 아니 재수없어 이러고는 계약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려고 그러면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매너가 좋고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친절해도 좋은데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러면 자기 성품하고 맞아야 돼. 예?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 어른한테 예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틀어지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이런 학생들이 오부지게 천지에 넘쳐나요. 예? 선생님한테 찍히고. 그렇지만은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높으신 분들과 어르신들과 인생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로 사람들을 통해 오기 때문에 자기보다 훌륭하신 분을 공경을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자꾸만 챙겨드리고 인사 먼저 하고 그분이 해야지 뭐를 하고 그렇게 에티켓을 지키라고. 그게 몸에 배는 정도가 되다가 나중에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을 편하게 잘 접대하는 영혼이 되는데 힘들지도 않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자기를 잘 상대방을 잘 해드리고 이렇게 웃어드리고 대해주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 관계하는 게 능숙해지는 거지. 쉽게 말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었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릴 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집안에 하든 형들은 밖에서 일하고 나무 장작 패고 이럴 때도 자기는 할아버지나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손하고 품격 있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배운 거지. 그리고 다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 집안 어르신들이 어린 아기를 사랑한 거지. 플랭클린 이러면서 사랑을 한 거지. 다리가 아프니까. 근데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에서 이게 절름발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면서 대화를 항상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받고 사랑해 주시는 분한테 친근적으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교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건 타고난 천재 정치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 어른을 공경하면서 할아버지 그러셨어요. 이것 저 드시죠. 아, 그러면서 높으신 분을 자꾸만 예절을 갖추면서 말씀을 들어드리고 집안 어르신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드리고 그러니까 국민들 뭘 얘기해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정치인 이게 기질이 되는 거고 습관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르신 분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그러면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 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있는 분들은 애들이 정치 기질이 생겨요. 높이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받은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모시고 복을 받은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실 만한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손주들 쥐어 패고 이런 분이 아닌데 같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있길 싫어하는 것은 아기를 조금 낳았거나 형제가 적으면은 자기가 그 어르신을 다 상대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부모 공경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땅을 복을 받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공부 잘하고 입시를 잘 준비하고 이런 거보단 복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시절에 그걸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절름발인데도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그걸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이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중국말을 한국말로 해주거나 라틴어를 한국말로 해줄 때 한국 사람 듣기 좋게 번역을 해요. 라틴 민족의 사고방식대로 번역을 못해서 말하는 라틴 사람들의 내면을 못 읽어내게끔 해서 트랜스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어를 읽을 줄 알고 훈련받은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번역기, 통역기를 쓰는 거랑 자기가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는 거랑 천지 차이가 나요. 특히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문장을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광고 문구가 될까 이럴 때는 언어 기법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의 감동을 터치할 때는 원어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거를 경영을 해야 돼요. 근데 통역기로 하면은 이건 꽝인 거야. 그래서 언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을 공부할 때도 미리 공부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언어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계산 잘하는 사람한테 계약 맡기지 않습니다. 머리 좋고 숫자를 잘 돌리고 이런 사람은 안 믿어요. 앞으로. 언어에 능하고 정직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건 인사관리의 첫 번째 룰이에요. 정직해야 돼.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똑똑해도 돈을 절대 안 맡겨요. 정직해야 돼. 정직한데 친절하고 겸손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한테만 돈을 맡기고 절대 정직한데 매너가 안 좋아. 1대1로 만났을 때. 운동을 할 땐 멋지게 과감하게 운동 경기를 하세요. 근데 1대1로 식사 시간에 사람을 접대하거나 처음 인사를 하거나 공손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매너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옆에 패를 안 끼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사람하고 가면은 패를 안 끼쳐. 물론 집에 가서 한국 사람 싫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패를 안 끼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품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패 끼치질 않아. 옆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배우셔야 돼요. 그거 배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배울 게 있어요.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국가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이거 탄압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의 재산을 마오쩌둥이 다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 국가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권력자를 위해서 잘 되는 거고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챙기질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대륙이니까 춘추 전국 시대처럼 전쟁이 많던 대륙의 정서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낯선 사람인지 이걸 다 알고 신뢰관계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이 당국에 나를 고발할지 아닐지도 테스트를 다 하고 자기 사람인지를 검별하고 자기 사람을 모집해요. 그래서 나는 중국 정부보다 당신을 더 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신뢰를 받기까지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임하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물론 배신하겠지. 근데 배신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선. 자, 중국 가면은 거짓말 엄청 잘하죠. 중국 분들. 배신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 때리는 분위기에서 대륙에서 살아나려면 자기 재산을 다 잃더라도 내 편이 들어주는 자기 관시를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란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안정적일 때는 일본 사람이 좋지만은 정부가 불안정하다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사랑해 이용해 먹지. 그럴 때는 중국 사람처럼 자기의 비밀스러운 내부 관시에 비밀 사회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위보다도 서로 돕고 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스크 다 명령해서 강제적으로 마스크 다 씌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관공서에서 목사한테 명령지를 하달하래. 그래서 아니 성도님들이 애기들 마스크 씌우는 거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런 명령하기 싫다고. 엄마랑 할머니가 다 그걸 하시니까 목사는 엄마나 할머니보다 아기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명령지를 해도 나 그렇게 전달하기 싫다고. 나는 성도님들의 자유롭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를 보장하려고 우린 싸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는 마스크 쓰세요. 에? 다 떨어져서 오고 오지 마. 뭐 전화 걸고 막. 우린 그렇게 안 했어요. 성도님들이 자기 발로 와서 찬양 드리면은 마음껏 하실 수 있게 하고 아기를 괴롭히라고 그랬는데 엄마나 할머니들이 다 알아서 아기 아빠들이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싸웠어요.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낄 때. 이게 관시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나는 국가 정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이재명 대장동 사기꾼 믿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신뢰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도 깐난 아기를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기들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걸 편하게 예배를 드리셔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든지 부모님만큼 사랑은 못해도 세금을 걷어가시는 분들은 바빠요. 위에 눈치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청 대상으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불편이 와요. 그럴 때 돈 내고 사설업체, 기업체의 도움을 받아 민간 기업이 융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그거를 도와주는데 정부라는 것이 굉장히 뜸들이고 늦게 굼뜨다 이거예요. 그럼 돈 버는 게 다 보여야지. 왜 회사하고 경쟁을 해? 회사하고 왜 경쟁을 해? 정부가 얼빵을 찌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 발의 잘못하죠. 그러면 대박 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생겨. 정치 잘못하니까 그거를 누가 메꿔요? 기업체가 그걸 대박을 치는 거지. 문재인이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 직접 들어오게 우리는 고통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친 소리 할 때 인천공항에 우한에서 직항로가 열렸어요. 그렇게 직항로를 열 필요가 없는데 직항로를 열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 무슨 사업해야 돼? 마스크 사업해야 돼요. 그 돈 벌 길이 열리잖아. 이게 개같이 정치를 하니까 돈 벌 거리가 그냥 보이잖아.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하는 거지. 옆에서 돈 잘 버니까 나도 초코파이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벌써 그 사람 사업 기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자 따라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쉽게 큰 돈을 법니다. 나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 큰 선교단체 사역 많이 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그 힘든 사역이나 바쁜 일정에 그걸 밤새 봉사를 하고 있지. 내가 이 노가다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딱 왔을 때 그런 교회 못 다녀요. 너무 피곤한 거야. 매일같이 모여야 돼.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싫어해. 그게 과연 돈 없고 가난하고 육체로 찌들어서 피곤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냐 이거요. 그런 식으로 현대 기독교를 운영하면 현대 메트로폴리탄에서 사람한테 치워 죽는 현대인들의 그 영성 개발이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잠을 충분히 자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모일 때 한 방에 몰아가지고 훈련해야지 매일같이 저녁에 매일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그러면은 매일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회사에서도 찍혀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야. 사회가 지금 변했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다니면 불편해. 그럼 불편한 거 해소해서 불편한 거는 안 하기만 해도 돼. 뭐 발전시킬 필요가 없어. 그거 다 빼. 그거 없어도 교회 돌아가. 뭐 주방에서 뭐 끓인다고 다 없애버려. 프로판가스 없애버려. 엄마들이 기도를 하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니 50대 60대 살찌시는 상황인데 엄마들을 더 먹게 하고 더 요리를 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지금 엄마들이 애기 기도해야지. 이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람을 부려먹는 거야. 예? 한여름에 삼계탕 500그릇 끓여봤어? 에어컨 없고 선풍기 없는 데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농촌교회예요. 농촌교회. 여러분 노인 마을 위로 잔치 벌인다고 노인정에서 선풍기 에어컨 없는 데서 삼계탕 500마리 끓여봐. 사람 기절해요. 요리하다가 기절해. 그런 게 교회 봉사인 거야. 이 미련퉁이들인 거야. 미련퉁이. 그러니까 일제 때 굶어 죽는 시절에 하던 봉사를 지금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딱 보여야지. 왜 안 보여? 사랑을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불편해. 내가 아줌마면은 내가 그거 불편할 것 같아. 그럼 다 없애버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 없애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성도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성도님 대접해주면 하나님 일이고 나 같으면은 삼계탕 500마리 한여름에 찜통더위에 요리해서 섬기는 그 노인잔치 안 하겠다. 근데 그걸 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은 하는데 그러면 더 크게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동네 교회 조그맣게 적용하지 말고 국민이 전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정치 잘못하면. 그러면 그거 저거 빼면 되겠네. 빼면 사진에서요. 모든 걸 빼고 하나에 집중해서 주제를 담으면 명작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담으려고 그러면은 개같이 잡스러운 사진 나오는 거예요. 그거. 유명 사진가는 이게 다 빼고 그 사람 중요한 것만 탁 하는 거예요. 그런 센스거든.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 물론 더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더 해야 될 때 확실히 시스템적으로 더하고 뺄 때는 확실히 빼가지고 불순물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배워요? 그냥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불편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잘해드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뭐 불편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신 것만 빼드리면은 기분 좋으신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0.1초 만에 딱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목사도 편하고 성도들도 편한 거예요. 매일 교회를 오는 직장을 만들면 안 된다고 교회를.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 애들 치고 공부를 잘하냐 이거요. 황교안 총리분이 경기고등학교 전교회장 했던 사람이에요. 경기고등학교 그 시험 치고 들어갈 때 교회 봉사를 오부지게 많이 하니까 서울대 법대 떨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교 1, 2등 다투던 사람인데 서울법대 왜 떨어져? 경기고등학교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공부 잘하는 학교 들어갔는데 성균관 법대 들어갔죠. 교회 봉사 맨날 하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 간증에 없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 매일 교회 가가지고 종이에 풀 붙여가지고 이렇게 교회 잔치 준비하고 앉았고 색종이 오리고 앉았는데 어떻게 서울법대부터?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적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적절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버하면 안 돼. 이거보다 더 오버하면 안 돼. 난 안 지쳐. 여러분이 지치지. 교회 여러분이 더 와도 난 안 지쳐. 근데 여러분이 지친다고요. 학교, 회사, 집안에서 지치다가 교회에서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그럼 지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후에 예배 다 끝났으니까 오후는 학생 타임이니까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래야지 집에 가시거든. 또 학생 예배 드린다. 이거 예배인가 이러고 계속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학생 쇠뇌 타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실한 학생이 돈을 못 벌어. 아무튼 그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꼭 피곤하게 살아.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꼭 돈을 못 벌어요. 정부가 저짓거리를 하니까 참 국민들 힘들겠다. 요렇게 봐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정부가 저렇게 얘기한다. 야, 말 잘 들어. 이러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공무원 해야 돼. 정부가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칠 확률이 적다. 5%밖에 안 된다. 예? 지네들 권력에 미쳐서 하는 거지. 저 국민 생각하겠냐. 우리는 빨리 움직이자. 소형 기업이 더 탁월한 거예요. 항공모함이 틀 것 같아요. 항로를 틀 것 같아. 고속정이 먼저 틀지. 잠수함이 먼저 틀지. 예? 방향을. 조직을 작게 해야 돼요. 회사를 만들 때는 야구공 잡듯이 해야 돼. 럭비공 잡듯이 하면 안 돼. 한 손에 딱 들어와야 돼요. 한 손에 딱 들어오게 해야 돼. 회사는 5명 이상이 필요하면 건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자기가 마음껏 커브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직구 던지고 포크볼 던지고 마음껏 5손가락으로 주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5만 명이 있어. 그걸 어떻게 주물러요? 에? 어떻게 주물러? 그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가고 남기는 게 많아야지 회사가 역할을 하는 거죠. 회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경영학과 들어가 보세요. 회사를 잘 경영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걸로 가르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벌을 따고 박사학위까지 가는 거는 위에 분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어려운 질문에 답하고 날카로운 프레젠테이션 잘해서 산뜻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쉽게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을 내가 잘 이해를 해드리고 이게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석박사까지 공부를 하면. 그래서 자아를 죽이려고 학벌을 따라는 거지. 학벌을 딴다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너가 좋은 쿨한 인간이 될 뿐인 거지. 돈 버는 건 학벌로 안 된다니까. 근데 학벌을 따놔야 돼. 왜? 학벌을 따지 않으면 사람이 무시를 당해요. 근데 옛날엔 대학만 다녀도 무시를 안 당했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대학원을 나와야 무시를 안 당해요. 우리 때는 무시를 안 해.
근데 지금은 박사를 받아야지 무시를 안 해. 그리고 박사 받고 취직해. 그럼 무시해. 박사 받았는데 자기가 창업을 해. 존경해요. 지금은 박사 받고 교수 돼. 그리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월급 받고 사는 교수야. 아우 훌륭하시네요. 하지만은 지도자로 안 여겨요. 수동적으로 사니까. 주는 강의 시간표대로 원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강의만 하면은 월급 받고 살거든. 그런 식으로는 사회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교수를 하지만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할 만큼 회사를 설립할 만큼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거예요. 잡을 수도 있어요. 실제 말에. 응? 예.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거를 잡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뭘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근데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불편한 걸 늘 살피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가 있다고. 공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비밀한 지혜, 그것은 돈을 쉽게 벌게 도와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공은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 거를 배우고 그분이 시키는 전공을 학위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전공을 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는 다 해보고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석사학위 주시고 박사학위 주실 것 같은 전공을 자기가 들어가서 졸업하는 게 쉽게 학위를 학벌을 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어릴 때 유치원 때 아인슈타인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학을 하고 싶어. 난 물리학 학위를 따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 가르쳐 주는 거. 거의 그런 식으로 박사를 하다가 미끄러져요, 다. 그 절대 그러면 전공 자기가 정하면 안 돼.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거 다 하고 대학에서 모든 좋은 과정은 세미나건 정식 과목이건 다 들어. 그리고 대학은 한 번만 다니세요. 웬만하면. 한 번 다니고는 대학원으로 가서 전공을 바꾸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해봐. 대학원 석사에서 1년 반만 하면 논문 학기 되죠. 그러면 1년 반만 다니면은 전 교수님을 다 만나. 그리고 대표 과목은 다 만나는데 석사 과목에서는 중요 과목을 공부해요. 허접한 교양 기초를, 전공 기초를 배우는 게 아니야. 중요한 과목을 각 교수님 한 명당 한 과목씩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에, 그 대학의 그 과의 모든 교수님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석사 과정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 성격이 잘 맞는 교수님, 또 그 과목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카바링해서 논문을 박사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 교수님이신 그 과목을 지원해서 박사를 따시란 말이에요. 쉽게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왜 학부에서 그걸 정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는 기본 과목의 교양 학위인 거예요. 학부에서 딴 과목을 박사를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부는 박사를 내가 어떤 과목을 해도 폼이 나게끔 바닥을 까는 전공으로 졸업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학부를 들어갔는데 그 학부 들어갔는데 그게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대학원 가서 알아요. 그리고 제가 경제학 체질이 안 맞는데 학부 과정은 하루 종일 공부하면 장학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학원 과정은 그게 자기가 맞아야 돼. 그리고 교수님하고 성격이 맞아야지 돼. 주관식으로 발표하고는 박사 통과가 되는 거라 교수님하고 호흡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이렇게 자기 전공을 두텁게 하라고. 내가 물리학 석사를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외국어를 잘해. 그럼 법과대학 가서 법학 석사를 받으라고. 문과지만 물리학을 했는데 법학을 하라고. 에? 그래서
그래서 법학을 해서 이거 잘 됐네. 그래 변리사나 변호사를 따. 그리고 다시 물리학 박사를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정치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특허청장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리학을 공부하면 과학 모든 특허, 원리, 원천 기술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과랑 이과가 결합이 된 사람은 권력직을 얻어요. 근데 이과만 쭉 한 애는 얘는 월급장이 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사 과정을 포진을 여러 개 두텁게 깔아야지. 박사는 5년 공부해야 돼. 학사는 4년 다 길게 공부해야 돼. 이게 전공을 깔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할 수가. 석사에서 다양하게 깔으란 말이에요. 에? 그렇게 해서 자기 전공을 찾는 거지. 석사도 공부 안 했는데 뭔 놈의 전공이요. 그러니까 허접하게 공부하는 거지.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석사를 공부해 보고 사회 나와보세요. 돌대가리라고 못해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를 딱 나오죠. 그리고 나오죠. 그럼 꼭 명문대 애들이 너 그 대학밖에 못 나왔냐 이런 식으로 깔본다고. 근데 석사를 딱 받으면 그렇게 깔보질 않아요. 에? 학사 철없는 억지로 대학 가서 취직하려고 대학 가니까 그때는 학벌을 깐다고요. 비교하고 교만질을 한다고. 예? 함부로 비평하고. 근데 석박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들 명예를 위해서 함부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 디펜스도 되고 좋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좋아.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기 전에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해서 논하세요. 이 분야는 이렇고 저렇고. 그럴 때 그 객관적인 뭐 그게 이공계 물리학이든 우주과학이든 이러면서 사람이 꼭 정서와 감정과 철학을 얘기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배필인지 아닌지 속 마음을 알고 대화할 때도 많이 배우고 대화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연애할 때도 풍성히 연애하고 결혼 준비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한다고.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빵 먹자. 너 우유 먹을래? 콜라 먹을래?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너 파일럿 볼래? 트위터스 볼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어떤 철학과 감정 세계가 있고 깊이 깔려 있는 게 있고 정치를 볼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반대하는 영혼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타협이 되는 사상이 있고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결혼했는데 자기 짝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뭐 헤어지고 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식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교도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면 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죄가 아니고 생활상 가정상의 죄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불행하게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꽈배기가 맛있어요? 토스트가 맛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꽈배기를 먹건 토스트를 먹건 스파게티를 먹건 그거는 좋아하는 거 먹고 싫으면 말면 되는 거예요. 식사 메뉴가 달라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양보가 안 되는 게 있다고. 그거는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어기고 살면은 불행을 겪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그거를 예수님 말씀 누가 지켜 이러지만 지키면은 편하고 쉽고 안식하고 살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세상살이 하는 사람은 쉽게 편하게 사는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하다가 정치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푸틴이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저렇게 삽 만들리고 최일선으로 보내면 저거 징병제도 잘못된 거다. 아들들이 귀한데 자기가 나폴레옹처럼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함부로 징집령을 내릴까 봐 신경 쓰인다.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성경을 갖고 이렇게 논할 때 자녀 사랑하는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징병제를 얘기할 때. 자기 남의 집 자식 함부로 총알바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 사상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는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데서 은연중에 나타나야지 데이트가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거지.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데이트를 해. 빵이나 묵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 결혼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사회 지경에 있는 것을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살아야 된다. 군사, 과학, 예술과 음악, 대중음악, 대중예술 이런 거를 다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장은 취직이 안 되고 큰 부자가 될 느낌은 없죠. 그러면은 결혼 전에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공부의 핵심은 석사 과정에 있어요. 석사 과정을 잘 지낸 사람은 나는 박사급이 아니다. 난 박사할은 부르심이 없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잘 지낸 사람은 내가 어느 분야의 박사학위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이걸 석사 과정을 할 때 알아요. 학사 때 몰라요. 근데 이걸 왜 모르냐? 대학 졸업하고 영어 점수가 안 되는 거야. 또 올해일을 못 맞은 거야. 얘는 대학원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영어를 못하고 올해일을 학부에서 깔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아서 얘는 교수들이 석사학위로 안 뽑아요. 그러니까 학부 과정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부 과정에서 열심히 해봐. 올해일 맞나? 못 맞아요. 어떤 학생들.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올해일을 맞을 때 물론 예상 답안 선배들이 10년 전 뭐 족보도 다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가지고 교수님이 무슨 문제를 내도 근데 다 썼던 거는 선배들이 그 족보가 있어요. 10년 전 출제된 문제 중간고사 뭐 이런 그거 다 해가지고 다 외워버리니까 거기서 되는 거지만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함이. 그냥 한 3번만 쭉 읽으면 그냥 저절로 외울 정도로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그걸 외워서 외워지면 안 돼요. 한 3번만 쭉 읽으면은 써보면 다 써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력을.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외워도 까먹는데. 그래서 이게 찬찬히 보면서 이렇게 3번만 하고 말로 허공에다 말을 해보고 이러면은 다 쓸 수 있게 돼야지. 암기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안 되면 대학교 그게 안 된다고. 이해력 갖고 안 된다고.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빡치게 공부를 해야 돼. 초등학교 때. 인내심 있는 학생들 초등학교 때 놀아요. 빡치게 공부한 애들이 인내심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빡치게 공부해야 돼.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리고 버텨내야 돼. 그 정도로 집중력이 있고 스트레스를 버텨내야지 대학교, 대학원 공부나 사회 공부를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공부를 마쳤으니까 성품이 안정적인 거예요. 교수님들 보세요. 성품이 안정돼 있죠. 힘든 공부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여유 있게 다 받아내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성격이 들쭉날쭉하다고. 그게 열정적이라서 그러면 모르는데 공부로 다져지지 않은 정서라서 불안정해서 그럴 수 있으면 그건 문제라 이거예요. 저는 성격이 열정이 많아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러는 거지 성격이 불안정해서 지금 제가 정신병자라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성격이 다져져 있어요. 안정적이라고. 운동 힘든 거를 열심히 버티고 한 사람도 성품이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 된다. 그래서 성품이 안전한 느낌이 들어. 평온한 느낌. 이게 들쭉날쭉 안 해. 그런 사람 채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 자리에는. 성적으로 앉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공부는 성적이 아니에요. 공부는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돛 닦는 일종의 수도 생활의 커리큘럼이라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사님들 중에 일부 목사님들이 세상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세상 공부할 때 머리 아프죠. 이걸 해야지 성품이 안정적이 된다고. 그것도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못해. 왜 그래? 내가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아기 잘 먹이고 공부시키자. 이게 수십 배 행복감을 줘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작동을 하기 전에 자기 거 공부를 해놔야지. 세상 학벌은. 아기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잘 키우고 싶고 아기를 위해서 내가 돈 안 쓰고 아기한테 다 쓰는 게 행복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모 상태로 가기 전에 미리 챙겨서 공부해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공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냥 어느 대학이든지 영어 전공은 있어. 그러면 영어 전공 가서 죽어라고 영어 전공해가지고 토익 토플을 탑으로 찍어놔. 그리고 내가 물리학과 뭐 어딜 가고 싶어. 그러면은 다시 3학년으로 편입해. 그게 좋은 거지. 영어도 못하는 놈이 대학 나왔어. 대학원도 못 가고 취직도 안 돼요. 영어도 못하는 놈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 국문학을 하고 싶어. 그러면 돼. 영어는 빵점이야. 그러면 영어과 들어가서 영어를 쫙 한 다음에 국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라고. 그게 나은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국문학과 나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다 한국말 잘하는 사회에서 국문학과 나와서 그 국어 선생님 취직 자리가요 바늘구멍이에요. 국어 선생님 되신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 수천 대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취직이 굉장히 어려워요. 국어 국문학과 그 취직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국어 국문학 학자가 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서 국어를 외국인한테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하는 게 오히려 시장이 넓으니까 영어를 잘하고 국문학과 들어가는 게 오히려 취직이 잘 되지. 국어만 잘해. 그러면 누가 여러분한테 배우겠어요? 서울대 국문학과 박사급이면 여러분한테 와서 배우지만 서울대 국문학 박사 졸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대학교 국문학과 나가지고 취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전공을 해야지 취직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스트레스 받고 학벌 컴플렉스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직을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직. 시계를 뭐 만든다. 도예를 한다. 이런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술 하나 그렸는데 20억이라며. 그림 한 장에 20억이에요. 미쳤어. 사람이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린 거는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 말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야를 하면 이게 단가가 높아지고 사람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옆에서 하는 거 하지 말라. 나는 목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 큰 교회에서 안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등록시키려고 그래. 나는 등록시키지 말고 성도님에게 맡겨 그냥. 에? 그리고 욕할지 몰라도 나는 신방을 안 가요. 남의 집에 간섭을 안 해. 남의 집에 신방 가서 패키치지도 않아. 공식 예배 때 빼놓고는 안 가. 그리고 결혼식 주례다, 장례식 집례다, 이거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뭐 다 하셔도 나는 그걸 안 해요. 교인이 딴 교회 갈까봐 그거 꼭 하려고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 즐기면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왜 경쟁을 하고 삽니까?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기 자기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자기 천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자기가 자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경험하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보시면 자기가 나와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모든 분야를 한번 공부를 해봐. 못하는구나. 그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경험이다. 그리고 졸업은 해. 그리고 다른 걸 해. 근데 과를 못 옮겨요. 영어 점수가 나쁜 애는. 영어 점수가 허접하잖아. 그리고 내가 경제과 점수가 낮은데 경영과로 옮기지 못해요. 경제과에서 올해를 맞는 애만 전과를 해도 영어 점수 좋고 A라는 전과가 전공이 좋잖아. 그러면 B 전공으로 바꿀 수 있어도 괜찮은 식으로 해요. 그리고 어려운 학교다. 그러면 자 따라서 야간 대학원이라도 가자. 그러면 낮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장을 하다가 저녁에는 대학원을 하면 돼요. 이 20살, 25살짜리 사장을 새벽부터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오후 3시부터 대학원 수업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6시에 등교하는 거예요. 야간 대학원이 첨단 전공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야간 대학원을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히트칩니다. 왜냐하면 얘는 낮에는 사장님을 했고 저녁에 야간 대학원을 했으면 엄마 밥 먹고 주간 대학원만 다니고 사장을 안 해본 대학원보다 얘는 3배 이상 가치가 있는 대학원생이에요. 자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25세 사장을 한다고. 허접해도 출판사라도 데스크탑 올려놓고 하란 말이에요. 노트북 갖고. 나는 출판사를 경영했어요. 보세요. 스포츠 게임에 대한 출판물을 저기 했죠. 교보문고에 보세요. 우리 출판사 그게 지금 12권이나 지금 판매가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진짜 가난한 사업이에요. 출판업을 하면. 그래도 이거를 25이 하는 거랑 55세가 출판사 사장님 하는 느낌이 다르잖아. 25살짜리 아무개 출판사 대표. 돈을 버는 거예요. 교보문고 영품문고에 도는 거야. 예스24시에 도는 거야. 그리고는 오후 3시부터는 또 교수님 그걸 하고 야간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야간 대학은 첨단 전공만 열어요. 멋진 거예요. 교수님들도 모르는 과목이야. 예? 대기업체 간부들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야간 대학원이 너 튀는 거고 사업을 못 하니까 너는 공부만 하는 공부돌이구나. 그러니까 주간 대학원 석박사 과정 그냥 심플하게 심심하게 다니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주간 대학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간 대학원은 야간 대학원 안 다니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 투잡 뛴다고 생각하고 지구 반대편에 남미나 인도에 무역업을 하는 거야. 무역 홍보업을 해가지고 돈을 수수료를 받는 거야. 이렇게 정보를 드립니다. 한국을 궁금해하시죠? 한국의 정보를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몰라. 그러면 전문업체한테 알아가지고 웃돈 얹어가지고 얼마 내시면 이 정보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정보팔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낮이거든. 남미는 낮이거든. 여기 밤일 때. 그러면 남미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파는 거예요. 정보 장사가 엄청 고급 장사예요. 그러면 주간대학원 하면서 국제무역업인데 국제정보 통신 무슨 특수업을 창시를 한 거지. 그러면 얘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얘는 영어로 한다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밤 8시부터 새벽 2시 6시간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메일이나 뭘로 다 오게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왜 다녀야 되는지 국제무역업을 지구 반대편에 할 수도 있고 야간 대학원 다니면 낮에 우리나라에서 출근해가지고 그걸 다 하고 3시면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교수님 과목 준비해가지고 학교 가고 조금 늦게 수업 숙제하고는 1-2시에 자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도 하고 대학원도 해. 그러면 교수님이요, 야, 이 대단한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런데 거기서 그냥 심플하게 박사 가도 좋아요. 박사 가도 좋아. 진짜 저 교수님이 나하고 잘 맞아. 그러면은 가도 돼. 근데 이거 배울 만한데 나는 이쪽을 더 해야겠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이쪽을 더 공부하면은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관련된 걸 또 공부를 해도 돼요. 2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석사학위는 4년이면 2개 따죠. 4년 동안 학사학위는 죽어라 공부해도 하나밖에 졸업장이 없어. 그러면은 졸업장 개수가 중요한 거지 몇 년도에 빨리 따고 늦게 따고 이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야. 석사학위를 많이 따야지 스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학위를 많이 공부를 해야지 박사 중에 자기가 유리하고 좋은 걸 골라갈 수 있는 거야. 그 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을로 박사를 들어가면 안 돼요. 절절매면 안 돼. 제 조카가 있는데 자기가 뭐를 전공해서 계속 박사를 하는 거야. 근데 교수님이 성격이 안 맞아. 박사를 논문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야. 에? 공부만 하는 애들이 그 성격이 왜 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교수님한테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전공을 해서 자기가 전공을 하는데 도와주는 교수님 만나서 그 전공을 박사 따면 이 박사나 저 박사나 과목은 달라도 박사는 똑같기 때문에 사회 사업하거나 정치하거나 나중에 그러면 다 필요해서 다 쓰이지만 박사 딸 때 논문은 써먹질 않아요. 박사 학위를 끝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논문을 돌리고 다니진 않거든. 향후 50년 동안 70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를 하건 그게 우주공학 박사를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공학 박사님이 날 좋아해. 그럼 물리학 박사 따지 말고 우주공학으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쉽게 박사를 따는 거지. 그럼 우주공학을 하면은 물리학을 하게 돼 있어요. 다 화학을 하게 돼 있다고. 화학을 하고 물리를 할 때만 물리나 화학하는 게 아니에요. 응용과학을 해도 그 순수과학 따라오는 거고, 순수과학 교수님이 날 좋아해. 그러면 응용과학 교수님 따라가지 말고 순수과학 교수님 따라가서 논문을 응용과학 쪽으로 내면은 순수과학 교수님이 야, 얘 과학적이다 이러고 논문 통과시켜주면 응용과학 파트로 논문이 통과되면 자기가 응용과학 박사 교수가 되는 거지. 순수 이론 물리학 교수님 후광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게 진학을 할 때 이게 대학 가는 거를 뭐 학원에서 막 그러는데 솔직히 대학 안 나온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대학 나오지. 박사를 나와야지 그 사람이 배운 거 하지. 박사님이야 그러고 한번 따로 인사를 한다고. 그게 예절인 거예요. 선비를 존중하는 이 어려운 민족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비는 성질을 들내겠지. 힘든 거를 계속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나도 10시간 기도하고 이런 것도 10시간 계속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10시간 기도하고 10일 금식하고 이러는 거지. 공부를 훈련이 안 됐는데 10일 금식을 누가 해요. 힘든 공부를 버텨내니까 10일 금식을 하는 거지. 에? 누가 20개 언어를 독학으로 취미로 해요.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외국어 연구하는 거. 공부를 어릴 때 쭉 공부 못했는데도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20개 외국어 교수님 선생님 없이 독학해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교수님들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나는 진짜 피아노 치기 싫었어. 근데 엄마께서 존댓말을 써야지. 엄마가 이러면 안 되고. 어머니께서 누나 따라서 피아노 학원 다녀오거라 이러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치고 오면 다녀왔다고 그러고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끈덕지게 뭐를 물고 늘어지니까 버티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천지에 가득해. 나보다 라틴어를 잘하는 카톨릭 성직자가 천지에 가득해.
나보다 독일어를 잘한 고등학생이 천지에 가득해. 근데 이거 쭉 하다 보니까 나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언어의 원리가 쉽게 통달되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어요. 그건 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언어 쉽게 하고 대충 하고 사는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 될 게 아닌데 베트남어 전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를 1000단어 수준으로 7개만 하면 천하무적이 돼서 어린 시절에 그걸 끝내고 대학교 4년 동안 그거 방학 때 그걸 끝내주면 문과 외국어 전공을 하는 건 옛날엔 해도 되지만 저를 만난 이상은 과학을 전공하든가 정치를 전공하든가 법을 전공하든가 경제 경영을 하든가 우주 물리학이나 건축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 언어는 많은 언어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스려요. 영어 학자가 다 있는데 그거를 해서 그 월급쟁이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을 해서 큰 돈을 버는데 내가 통역 최고 전문가가 돼서 페이를 받고 통역을 해줬어. 그건 1회 봉사, 1시간 봉사로 끝나는 거야. 1일 봉사로 끝나는 거예요. 서비스직이라.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해줘야 돼. 통역 번역은. 근데 내가 돈을 번다. 내가 뭐 정치를 한다. 그러면 많은 언어를 기초 분야만 쪼르륵 두루두루 알아놓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되지. 성경보다 좋은 천재를 만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천재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밭을 계속 기경하면 옥토가 되듯이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악을 자꾸만 걸거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천재기가 어느 분야에서 나와요. 천재기란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천재재능은 지구상에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쉽게 하면서 즐기는 영역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천재다 그러면 이미 천재가 아닌 거예요. 천재라는 것은 그 분야를 자기만 하는 분야가 처음 자기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천재예요. 그러면은 쉽게 사는 거예요. 내가 물리학의 천재다. 이미 천재 있는데 뭐 아인슈타인하고 경쟁하려고 그래? 더 천재라도 아인슈타인은 이미 유명세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은 천재인데 유명하지 않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세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오타니보다 야구 잘할 수 있는데 오타니보다 유명해지는 게 더 어려워. 오타니보다 야구를 더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오타니보다 더 유명해지는 게 어렵다고요. 코카콜라보다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코카콜라가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제품이 안 팔리는 게 힘들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재기를 주실 때는 코카콜라 유명해서 전 세계 다 깔렸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도 코카콜라 마셔. 그거를 제끼려고 하는 있는 판국에 들어가지 말고 인류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내가 처음 발견한 거야. 그게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콕하고 나발이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기는요. 예수를 따라서 자기의 부족한 걸 계속 겸손히 걸르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죄송한 말로는 어떤 신학자 분이 신학 교수님이 박사님이 목회 천재래요. 왜냐면 운영비가 이렇게 안 드는 교회를 어떻게 하냐. 직원 다 자르고 주방 끊어버리니까 음식 식재료비가 안 드는 거야. 신방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몰아가지고만 하는 거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외에는 영업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 새벽도 안 뛰는 거야. 운영비 팍 줄이는 거야. 그래서 경영학적으로 하면 제가 제일 쉽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대학 가는 게 좋아? 박사 따는 게 좋아? 박사를 어떻게 쉽게 따는지 근처에서 박사 따고 아이비리그 박사 따고 하는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 내가 연구해서
대학생이 아니라 이거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질 않으면 걔는 손해보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교인을 모아야 돼요? 교인이 복을 받지 않으려면 안 오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나는 아이비리그 애들보다 똑똑하게 쉽게 되는 거를 대학생이 아니라 아기 때 가르쳐 놓는 거예요. 얘는 대단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이비리그 하버드 나와가지고 취직하는 로펌의 취직가 이르게 아니에요. 기업체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 준비 다 하는 거예요. 대학원 다니면서 데이트 다 할 수 있어요. 사업도 다 할 수 있어요. 석사학위 할 때 해야 돼요. 예. 박사학위는 2년만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따라하세요. 박사학위 5년이 아니고 2년만 수업 들으면 된다. 3년은 뭐예요? 논문 준비인데 노는 거예요. 근데 박사과정 중이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잘해줘요. 데이트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논문은 이메일로 교수님 이거 작성한 거 다 고쳤어요 하죠. 다음날 아침에 회신을 주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동안 데이트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사업하면 되는 거야. 박사를 따는 건 특혜 중에 특혜인 거예요. 월 100만 원만 모으면 6개월 동안 600만 원 모으죠. 600만 원 모으죠. 그러면 한 학기 학비 되죠. 그리고 사장님 하죠. 미국 가보세요. 박사학위 따면서 사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미국 박사 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사장을 하고 박사를 따는데 10분의 1 비용으로 따고 그거는 10배 비싸. 10억, 7억이 들어요. 사장도 못하고 전 집안 재산 10억을 탕진하고 오는 거예요. 박사 졸업장 한 장하고 바꾸는 거예요. 와 보면 엄마하고 7년 동안 떨어져 살았죠. 가족하고 친하지도 않고 취직도 안 돼. 아는 사람 관계 다 끊겨 있어. 쉽질 않아요. 그래서 박사 따고 싶어? 미국의 아이비리그? 그러면 여기서 박사 따고 한번 가보셔. 대접받고 공부해요.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으라고. 대접받고 산다고. 이거 영주권 나올 수도 있어요. 박사학위가 있으면. 석사학위 갖고 이게 취직 안 돼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그럼 미국 기업체에 그걸 내면서 박사학위도 쉽게 받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돈도 벌고 박사. 그러니까 여기서 박사를 쉽게 한 2년만 다니면은 논문 학기 3년 그거 다 하는데 교수님은 끈끈한 관계에서 딱 정해줬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 입시전략 연구소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취직하면 안 돼. 취직하면은 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 구조를 회사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취직하면 무조건 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난 그 직장을 다닐 거예요. 그래도 잘려요. 구조 조정이 오르고 간다고. 한두 명한테 임원한테 잘 보여.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신입사원이나 직원들이 만날 수 없는 1년에 한두 번만 보는 그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라 잘리지 않는 거를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를 때는 얼굴 보지 않고 자르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과장인데 부장님이 자르면은 아이 좀 봐주세요. 이래서 안 잘릴 수가 있는데 내가 맨날 충분해서 보는 부장님이 자르는 게 아니고 과장을 자르는 거는 만날 수가 없는 데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를 때는 누가 그걸 했는지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인사 고과 해임시키는 거는 누가 잘랐는지 결제를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보만 받는 거야.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 거를 론칭을 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 취직해봐요. 사업해가지고 회사 비밀 빼돌릴까 봐 사업 못하게 SNS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최대한 석사학위 받으면서 사업질을 해봐야 돼. 사업질을 해봐야 돼. 이 장사도 해보고 저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 자기가 하면은 취직한 것보다 지식을 10배 이상 얻어요. 자기가 출판사 취직하는 것보다 출판업을 해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등록이 돼요. 우리나라 정부에. 그러면 노트북 하나하고 출판업을 해봐. 표지, 도서, 앞표지, 뒷표지,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으로 다 자기가 디자인 해봐. 그리고 그거 교보문고 가서 계약을 다 해서 딜을 쳐봐. 얼마 내가 60% 당신 60%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다 60% 교보문고가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딜을 친다고.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도 한번 해봐. 그리고 전자책 출판도 해봐.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걸 하면 출판사에 취직한 것보다 10배 많이 배우는데 10달 배울 걸 한 달 안에 다 배워요. 그러니까 제일 짧게 빨리 많이 비밀을 배우는 건 해보는 거야. 1년마다 사업을 다 종목을 바꿔가지고 1년 동안 용돈 벌고는 폐업하고 또 용돈 벌고는 폐업하고 그래서 한 10개 부분의 사장을 다 해봐. 경험을. 지구상에 그런 괴물 같은 사업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취미로 하는 법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닐 땐 바쁘게 다닐 준비까지 다 시키는 거지. 단지 어학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해외 출장할 때 회장님이나 사장님 1인이 계약이나 시장 조사나 이런 걸 다 하고 민간 외교 활동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언어, 영어가 준비돼야 돼요. 영어가 준비돼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국제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전공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영어는 해야 되니까 체질이 아니다 그러면 영어를 하루 종일 영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학위를 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낫단 말이에요. 국문학 전공하면서 시간 내서 영어 공부하는 학생하고 그냥 영어를 진짜 빵점에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쉽게 들어가는 영어과를 들어가서 계속 하루 종일 20시간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국문학과 가가지고 방학 때 영어 학원 다니고 이런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목숨 걸고. 취직을 해요. 서울대 나와서 취직해. 딱 볼 때 빌어먹겠구만. 딱 보는 거예요. 그냥 빌어먹겠구만. 딱 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는데 신학교 나왔어. 그래서 교회 취직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딱 보는 거예요. 빌어먹겠구만. 예?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사역을 좋아하면은 다 목사가 빌어먹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집중 안 할 만큼 미치게 기도하고 미치게 전도하고 미치게 성경 연구를 해야지 목사가 되는 거지. 교회 생활에 마음이 팔려. 그 미친놈인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 정신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연구랑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문제 이런 데 미쳐야지 교회가 맡겨지는 거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활동하고 모임을 즐기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지랄을 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빌어먹는 인생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님들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아이고 망할 놈의 목사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걸 좋아해.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오히려 목사님 기질이 있는 거야. 근데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홀로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탁월한 어떤 습성이 있어야 목사를 하는데 교인 만나고 싶고 우리 성도 간에 기도 모임 하고 싶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직자들이나 외롭고 버림받은 고아들이나 교회 와서 하는 거지. 그렇게 기업을 일구고 벤처 기업을 일구고 내가 거기 외교관 가겠습니다. 민관 외교를 뚫어버리고 대사관 지원을 다 호소를 해서 대사가 끌려 나오고 이 정도로 그냥 선수를 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 외교를 막 하다가
예? 들고 날치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재원 대사관에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민간 외교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은 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사관 직원하고 친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대사관이 도와주지. 대사관에 그냥 도와주세요. 나 교민인데 무능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대사관도 그 사람 해외 주재 거민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국민이라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대사관도 세금으로 꽁돈으로 운영하지만 그거를 막 하고 자기도 막 같이 사진 찍고 이러지. 예?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지 정치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정치를 하잖아. 사업을 안 하고. 그러면 얘는 당대표한테 거수기 노예되는 거예요. 절대 다음번에 공천 못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도 주도성이 있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머리는데도 꼬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도성이 있어요. 뭔데 좀 미친놈인데도 하여튼 일을 벌려. 그러면 걔는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기질을 넣어놓기 위해서 제가 석사학위 공부할 때 사업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질러 봐야 돼. 별건 아니라도 노트북 갖고 있으면 출판사 사장을 하는 거야. 한 권 출판하고 패망을 해도 그거를 내가 한번 사업해 봤다 이거예요. 예? 잡지 하나 내보고 시집 하나 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봐야 돼. 그러면 사회 시스템에 이따구 식으로 이 출판업이 돌아 꿰는 거지. 출판업은 할 필요 없다. 딱 아는 거지. 출판업이 아니다 이거. 내가 방송업으로 가야겠다. 근데 방송도 공영방송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10몇 년 전에 내가 책 냈잖아. 근데 책으로 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 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실 교회인데도 저기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유튜브 안 하고 인터넷 뭐 카페도 열지 않고 그러면은 교인 모이지도 않는데 망할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후원을 해줘? 자기 사역을 해야지 100세까지 설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설교를 잘 하시는데 인터넷을 안 여는 거야. 인터넷을 안 여면 그 교회는 요즘 망해요. 왜요? 간판 보고 교인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뭐든지 하는 거지 매장 열어가지고 부동산 계약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절대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다 하면은 되는데 그 정보로 다 사업이 되는데 왜 부동산 매매를 해서 사무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큰 100억짜리 규모의 소득이 들어오는 사업이 터지는 거지. 누가 100억의 수익금이 터질 줄 알고 사업을 시작해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금광이 터지고 석유 유전밭이 터져서 갑자기 재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막 하다 보면 이게 취미 활동에다가 탁 터지니까 100조 원을 벌 수는 있어도 100조 원을 벌려고 일을 해보세요. 왜 100조 원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100조 원, 10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벌릴 줄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10만 원 어치 돈 벌고 하다 보니까 그걸 퍽 하고 100억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경쟁자가 없이 혼자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키고 돈이 안 벌려도 즐거워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이 안 와. 그래도 나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성경 공부하고 막 라틴어 가르치고 뭐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 혼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안 오셔도 내가 즐거운 거고 내 실력 좋아지는 거고. 예? 학생이 심각하지 않아도 반응이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자적인 어떤 기질은 계속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이게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꼴찌하는 학생들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기죽지 말라고. 예? 기죽지 말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박사 딸 때 취직용으로 할 수는 없어. 우리는 노예가 될 수는 없어. 우리의 명예와 많은 사람한테 이게 명함을 나눠줄 때 난 뭘 공부했고 그래서 자기를 이해시키는 매너로서 또 학습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서 학위를 따는 거예요. 학위를 따면서 어떻게 해? 자기가 사업을 다 해보고 낮에 사업하고 밤에 다니고 학교. 낮에 학교 다니고 밤에 지구 건너편 인터넷으로 무역업을 하거나 정보업을 하면은 그게 정보나 무역업을 하면 이게 다 돌아가요. 왜? 지구 반대편이라 정보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못하는 거를 보란 말이에요. 정부 때문에 골치 아픈 거를 딱 잡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10억, 100억을 버는 거예요. 정부라는 게 얼마나 불친절하고 이게 둔합니까? 거대한 고무풍선처럼 천천히 방향을 도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번 뭘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4천억짜리 공사 이런 거 따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 가게 열고 판매하는 거 안 하고 정부당 상대로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도 조금 하고는 한 건 할 때 1,000억씩 버는 거예요. 일도 안 해. 근데 뭐 계약 몇 건만 하는데 막 1,000건이야, 1,000억이야, 막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고 국민들이 불편한 걸 잘 보고 이러면은 내가 못해도 관심 분야가 여러 개니까 내가 수학을 빵점 맞아. 그러면 수학 80점 맞으면서 100점은 안 맞아도 돼. 두루두루 잘해놔. 그리고 사람이 힘들게 사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사회를 보시라고요. 부자가 불편하게 사는 걸 보시라고. 부자는 물 쓰듯이 돈을 써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풍성해야지. 큰 돈을 물 쓰듯 쓸 때는 정서, 예술, 정서, 안정감 이런 걸로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성능을 보고 돈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야지.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기운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반드시 믿어. 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등록카드가 없는 거예요. 에? 등록카드가 없는 거는 그만큼 자기 개발을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있는 거야. 걱정이 없는 거야. 그만큼 자기 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20년 동안 등록카드 안 받지. 에? 교인들, 학생들 전화번호 나 몰라.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화번호, 연락처 얻지 않는 거예요. 나 몰라요. 정보가 없다고. 그만큼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에게 기업이 생길 것입니다. 평생의 정치 발언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의 국제 민간 외교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안 어르신께 기쁨을 선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줄 것 같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시간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 학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학업 성적이 부족하고 이런 학생들, 기 죽는 어린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기가 죽는 청소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가 내려도 좋지만 지혜를 아니 주실지라도 모든 분야에 도전하는 도전정신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도전정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가을 학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